제1동포와 한반도의 관계 짓기,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제1동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제1동포가 해방 후에도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의 투쟁과 함께 분단된 한반도의 정치, 사회, 문화적 추이에 영향을 받는 양상을 학습합니다. 학습의 목표로는 첫째, 한반도의 분단이 제1동포의 삶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제1동포와 한국인의 만남의 서사를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제1동포의 한국 생활 체험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을 매개한 제1동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연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된 민족, 분단된 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제1동포가 거주하는 일본에서는 패전인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하튼 제1동포에게 해방과 패전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해방된 민족으로서 패전된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조국인 한반도는 분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8월 15일 해방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약 이제 4개월 정도 후입니다만 1945년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사이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등의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부릅니다. 그 회의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이후에 그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 7개 조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삼상회의 결과 그 가운데 3조가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3조는 4개의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제3항이 바로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한반도 안에서는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8년 남북한에 각각 독립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 정부를 수립합니다. 이로 인해서 분단은 현실화됐습니다. 물론 45년 8월 15일 이후 미국과 소련이 당시에 각각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각각 점령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38선이라고 하는 분단이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각각의 정부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 분단은 점차 현실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남북한 사이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이 7월 27일 날 종전을 했습니다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전입니다. 전쟁이 정지 상태, 휴전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그 과거의 38선이라고 불리는 지금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년 이후 남북한은 격렬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이념 대립 속에 민족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 경쟁 속에서 분단은 고착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제1동포들의 한반도와의 관계 짓기는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으로 귀환을 해 갔습니다.
제조 일본인과 제일 한국인, 제일 동포의 상호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이제 각각 정부 단위에서 특히 이제 당시에 GHQ 점령 당국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된 바가 큽니다만, 이러한 차원의 공동 이주, 집단 이주, 집단 귀환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귀환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개인 차원의 귀환 속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됨으로 인해서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주하고 있다가 원자폭탄에 피폭을 당한 한인들도 그 귀환 대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 이외에도 여전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 일본에 거주할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혼란스럽고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은 해방 이후에 곧바로 이어진 좌우 간의 어떤 극심한 이념 대립, 그리고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폐화 상태였습니다. 일본도 패전 당시에는 상당한 폐허 상태였지만 그런 경제적인 성공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의 열악과 함께 귀환자들의 재산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자는 재산을 1,000원, 뭐 한국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이 1대1로 교환된다고는 하지만 1,000원 정도, 1,000원을 한도로 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원 이외에 그 이상으로 일본에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차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귀환자들이 일본에 남겨놓은 재산을 처분 문제를 협의할 때까지 일본에 남겨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0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한국으로 귀환을 했을 때 과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나? 또 일본에 남겨둔 재산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본에 남기를 결정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이들에게는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 귀환이 꼭 정답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기를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꽤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제1 자이니치를 선택하는 또 다른 유형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귀환자들이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에 이제 해방된 민족으로서 당연히 제국주의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하는 차원에서 귀환을 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녹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을 강요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일어났던 북송자들 중에, 그래서 북한 소환이 돼서 북한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탈북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탈북 북송자들이 일본으로 이제 재입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본 재입국을 하는 등으로 해서 처음부터 해방 직후에 한국으로 가지 않고, 한반도로 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있거나 일본에 재입국해서 자이니치의 삶을 선택한 제일동포들이 존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은 일단 한 곳에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이주자들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형성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지역에 밀집된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그 선주민들, 다수 선주민들의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용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특정 지역에는 한국인이 많아, 대만인이 많아 하는 식으로 해서 다수인 선주민들에게 차별 공격의 대상으로 특정되기 쉬운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세대가 계속되면서부터 이러한 그 밀집된 커뮤니티 형성에서 이제는 산주, 흩어져서 사는 그런 흩어져서 지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제일동포 문학에서 그 살펴보는 것처럼 김시종 그 시인의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시에 나타난 타향에 뿌리 내린 고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방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타향에 또 다른 고향을 뿌리 내리면서도 마이너리티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해방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마이너리티다, 일본에서. 그래서 독립된 주체로서의 삶을 위한 힘겨운 여정이 바로 제일동포 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김시종의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시에 나타난 타향에 뿌리 내린 고향의 그 다음 장을 살펴보면, 결국 일본의 새로운 그 고향을 뿌리 내릴 때 그 새로운 삶의 터전을 패전과 저항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이나 한국이 바로 이제 그런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될 터인데, 경제적인 안정감과는 여전히 둘 다 그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특히 귀한 이후의 재정착 과정의 어려움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재정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일본으로 다시 이제 그 재입국하는 경우가 상당히 생겨나게 되는데,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강제징용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한반도에 경제적인 기반이 이제 취약했다. 그래서 제일동포의 그 형성사를 보면은 나름대로 소장농보다는 자장농이 많이 일본으로 갔지만,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 처분하고 일본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데 1,000원 정도의 자산밖에는 가지고 오질 못하니까 한국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있을 때 한국의 친인척에게 송금을 해서 한국의 여러 군데에 이제 땅을 사두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들도 와서 보니까 똑같이 공공한 상태에 있었던 친인척들이 마음대로 이게 그 땅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산이 상실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친인척 간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일본으로 재정착하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서 짜이니지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으로서 특별 영주자라고 하는 자격으로 일본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올드코모 자이니지들의 경우에 그렇죠.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 영주자 자격을 갖습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또 적지 않은 수가 일본으로 이제 귀화를 하게 되는데, 한민족 출신의 일본 국민이 된 사람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조국과 모국이 분기된 그런 나누어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